네. 힘을 어. 합의금을 많이 주는가? 매운 질문이긴 하네요. 쇼츠는 영상이 잘 나와요. 근데 본 영상이 잘 안 나와. 제가 생긴 게 미남은 아니더라도요. 내용은 미남입니다.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비도 오고 날씨도 좋고 드라이브하기 딱 좋은 날씨네. 어우! 뒤에서 박았네 이거. 아우, 이거 목걸이 다 나갔네 이거. 죽겠네. 예, 명탐 동편부부 아니죠? 예, 오늘 예약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명탐만 구독자 여러분. 개미년 새해 잘 보내고 계시나요? 날씨가 새해부터 비가 왔다가 맑았다가 비 왔다가 맑았다가 더웠다가 추웠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건강 유념하시고요. 근데 이럴 때 가장 좀 이제 이슈가 되는 게 뭡니까? 날이 너무 춥거나 그러면 히터 틀죠. 그러니까 어때요? 운전하다 보면 졸립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회 사고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대중교통이나 이런 걸 이용하는 게 겁나서 자차를 운행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을 운행하는 중에도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어떤 사고나 이런 게 생기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저희 환자분들 중에서도 출근하다가 누가 뒤에서 와서 박아서 이렇게 아파서 교통사고로 오시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통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내가 혹시 정말로 막 걷지 못할 정도로 힘들면 사진을 찍어보죠. 정형외과나 이런 데 가가지고 사진을 찍어보고 어디가 부러졌는지 아니면은 디스크나 이런 게 갑작스러운 충격에 의해서 문제가 왔는지 이런 걸 체크를 합니다. 양방이나 한방이나 공통적으로 교통사고는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채찍이라고 하죠. 착 때리면 이게 순간적으로 확 꺾이잖아요. 그것처럼 사람 몸이라는 게 순간적인 충격으로 강하게 꺾였기 때문에 사람이 보통 받는 충격의 몇 배를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볍던 아니던 뼈가 실제로 문제가 있던 없던 간에 치료를 장기간 요하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아주 가볍고 난 정말 못 느껴, 평소에 몸이 굉장히 유연하거나 혈액순환이 잘 되는 분들은 빨리 그냥 별거 없이 그냥 넘어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이 실제 치료받는 건 어디서 제일 많이 받을까라고 본다면 처음 개시하는 곳은 양방병원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진을 찍어 보니까요. 근데 한방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과 양방의 차이는 뭘까요? 치료에 있어가지고 어차피 아픈 부위는 똑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장단점이 갈리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물리치료라든가 찜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피부에서 깊어봐야 한 5mm에서 많이 되는 거는 한 6, 7mm 정도, 그 정도 안쪽까지 열을 전달하고 주물러주고 전기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치료를 하는 거가 순간적으로 쾅 하고 충격을 받은 그 정도 큰 충격을 과연 상쇄시켜줄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가벼운 거는 금방금방 낫기도 합니다. 금방금방 낫기도 하지만 그게 잘 안 되고 나중에 또 후유증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직접 그 굳은 근육의 해당 부분까지 들어갈 수 있는 치료들을 하는, 이건 뭐예요? 침이죠. 침으로 치료를 하는 한의원이 훨씬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의사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저도 27살 때 교통사고가 굉장히 크게 나가지고 트럭에 치였었거든요. 10톤 트럭에 치여가지고 거의 막 응급실 실려가고 했었는데, 그걸 회복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병원에서 그때 한 2주 정도 입원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랬는데 입원해가지고 치료를 하니까 통증은 없는데 입원 치료를 마치고 일상생활에 복귀를 하자마자 굉장히 여기저기 막 쑤시고 아프고, 그래서 신발도 일반적인 신발을 못 신고 아주 편안한 등산화 같은 거 있죠. 막 그 푹신한 거, 그런 걸 신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침으로 놓으면서 이게 극복이 되는 걸 느꼈거든요. 저도 환자였던 적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치료에 있어가지고 1차원적으로 같은 통증 부분을 본다고 쳐도 양방 쪽 치료보다는 한방 쪽 치료가 훨씬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입원 치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자동차 보험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자동차 보험 회사와 개인 간의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픈 부분을 어느 정도 최대한 치료를 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 부담금이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죠. 물론 과실 비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치료에 있어가지고 한약이라든가 약침이라든가 추나라든가 이런 거를 다양하게 해서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극복을 시킬 수 있는
한방이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건보 부분에 있어서는 건강보험 진료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양방과 한방의 비율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한방이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뭐 3%에서 많이 봐봐야 5% 정도라고 본다고 하는데, 자동차 보험 비율로 보면은 이거는 싸움이 돼요. 네,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보험회사나 이런 쪽에서도 한의원들을 이제 주 타겟으로 삼고 어떤 이제 조사라든가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교정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교통사고 나시면요, 일반적인 치료를 했는데 잘 호전이 안 된다 하면 근처에 한의원 빨리 달려가세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치료를 받으시면 그냥 물리치료만 받고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낫고요. 그 다음에 날씨가 이렇게 추울 때 교통사고가 나면 근육이나 이런 데에 회복해야 되는 혈액이 체온 유지하는 데 많이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회복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사고 나서 아픈 거는 목 어깨 허리인데 소화도 안 되고 두통이 오고 울렁거리고 호흡이 가쁘고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물론 많이 놀라서 호흡이 가빠지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평소에 있었던 질병이 더 심해졌어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통증에 대한 한의원에서 환자들이 제일 많이 오는 원픽 통증에 대한 거 얘기를 할 때 추나에 대한 거 얘기했죠. 자율신경이라는 거. 척추가 순간적으로 확 휘었기 때문에 척추에서 나오는 자율신경들이 한번 쾅 충격을 받은 거라서 그 부분에서 일부 부분들이 특히 약했거나 조금 소통이 안 되던 부분이 더 강하게 눌리게 되면 어떻겠어요? 그걸로 인해서 내과적인 문제들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걸 심사를 하는 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자동차 보험회사 개인 간의 관계의 문제인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그 사이에 건강보험공단이 꼈어요. 건강보험공단이 껴가지고 이 치료가 적당한지 아닌지를 심판을 봐줄게 하는데, 개인적으로 의료인들이 봤을 때는 이 자동차 보험 쪽으로 많이 편중돼서 심사를 보고 있다라고 그죠? 그렇게도 얘기도 하긴 하는데, 뭐 그거는 뭐 보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또한 조금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적당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적극적으로 강하게 치료를 해서 해야 되는데, 땅 부딪혀서 아픈 부분 제외하고 그걸로 인해서 2차, 3차로 기인된 내과적인 질환들까지는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이 안 돼서 치료를 못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건강보험 진료로 따로 추가 비용을 내고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참 안타깝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사고가 나면요, 빠른 시간 내에 원상복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병을 괜히 키우지 마시고 열심히 치료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모든 진료에 있어서 원픽은 저는 한의원, 그 중에서도 한의학 명쾌한방의 진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매운 질문 하나. 무슨 질문 하시려고? 예. 한의원을 가야 합의금을 많이 받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제 주변에서는 한의원을 가야 잘 낫는다라는 얘기로 가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는 있는데, 사실은 뭐 조금 매운 질문이긴 하네요. 이게 왜냐면 제가 하는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직군에서 어떤 도덕적 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했던 게 사실이긴 해요.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전액 자기 부담 없이 자기 돈 안 들이고 치료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그거를 악용해서 소위 말해서 나이롱 환자라고 하죠. 옛날에는 양방 쪽에서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랬는데 그게 양방 쪽에서 개편이 되면서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방 쪽으로 넘어오게 된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더 안 좋게 활용을 해서 상급병실료라고 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병상 개수를 최소한으로 해서 고급으로 정말 무슨 호텔처럼 꾸며놓고 교통사고 많이 아프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면은 열흘씩 막 입원시켜놓고 거기서 뭐 재미난 TV 심지어 만화책까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서 소위 말해서 그냥 놀고 먹으면서 그게 직업인 사람이 생길 정도로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2023년도 1월 1일부터 그런 법들이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고 그러면 내가 개편이 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사실 선의의 피해자가 또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너무 뼈는 안 부러졌는데 불구하고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막 구토를 하고 막 이러는데 사진을 찍어도 어떤 뭐 뇌진탕이라든가 이런 거 진단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입원이 필요한데 입원을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 겁니다. 물론 모든 제도에는
항상 긍정적인 면을 보고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부정적인 면도 발생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얘기는 하는데, 거기다가 치료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제한을 두고 한도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자부담이 발생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자동차 보험을 왜 가입을 하는지 저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점점 그런 도덕적인 해이 부분은 당연히 잡혀야죠. 그래서 그걸로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켰던 분들은 사실 한의사 분들도 원장님들도 많이 질타하고 있습니다. 의료도 사업입니다만, 그죠? 그럼에도 그 의료 사업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의료인이라고 대우를 해주고 칭송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의료 사업인데 너무 사업에만 치중하신 분들이 사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도 잘 돼야 되죠. 그게 의료라는 토대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도덕적인 선에서 반드시 지켜지는 그런 진료가 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제도적으로 개편되고 있으니까 또 사람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점점 이제 윤리적으로 제대로 하게 되면, 제가 봐서는 정말로 교통사고가 합의금 때문이 아니라, 그죠? 치료 효과 때문에 한의원으로 오게 되는 저희 한의원 같은 좋은 선례가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명쾌한방 구독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쇼츠는 영상이 잘 나와요. 근데 본 영상이 잘 안 나와. 제가 생긴 게 미남은 아니더라도요, 내용은 미남입니다.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